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미수 사건. 1971년 1월 23일 승객 55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속초공항발 김포국제공항행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홍천 상공에서 하이제킹당해 납북될 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부는 보안 검색의 강화, 승객의 익명 및 타인 명의 사용 금지, 비행장 직원에게 사법권 부여, 무장한 항공보안관을 탑승시키고 조종사에게 권총 지급, 조종실문을 반드시 잠그도록 규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료 출처는 나무위키 사건 사고 관련 정보입니다. 사건 전개, 탑승과 이륙, 보안 검색이 이전의 납북 사건 당시보다는 강화되긴 했지만 불행히도 범인인 김상태는 폭탄을 무사히 통과시켜 대한항공 포커 27 여객기에 탑승했다. 오후 1시 7분 폭탄으로 무장한 김상태와 54명의 승객 그리고 승무원 5명과 함께 포커 27 여객기는 속초공항을 이륙했다. 공항 건물을 어떻게 피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속초공항에 배치된 금속 탐지기는 구형이라 비닐이나 기름종이 등으로 싸면 찾아내지 못하는 데다가 검은색 비닐 가방에 사제 폭발물이 들어있었으나 검문 경찰관이 휴대폰 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납치 개시. 이륙한 지 27분이 지난 1시 34분 홍천 1만 피트 상공에서 폭탄 2개가 폭발했는데 이 폭발로 기체에 20cm가량이 큰 구멍이 나고 이륙할 때 잠가 놓았던 조종실 문이 부서져 버렸다. 최천일은 폭발 지점에서 불과 50cm 떨어져 있었으나 기적적으로 부상은 피할 수 있었다. 조종실 문이 부서지자 김상태는 남은 폭탄 2개를 들고 조종사들에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놈이다. 북으로 기수를 돌려라 고 강요했다. 이강은 기장은 일단 납치범의 협박에 순응하는 척하며 기수를 북쪽으로 돌리는 한편 강원도 고성군에 피상 착륙하기로 했다.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해변에 낮게 접근하면서 북한에 닿았다며 랜딩 기어를 내렸으나 하필 고성군이 고향이었던 김상태가 착륙하는 곳이 화진포임을 알아채고 야 이 새끼야 화진포인데 왜 내려? 그러면 정말 조종실에 이걸 던져? 라며 조종사를 협박했다. 조종사들은 할 수 없이 랜딩 기어를 올리고 계속 북으로 향했다. 공군이 긴급 출격. 폭탄이 터지자마자 이강은 기장은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무전을 남겼다. 무전 내용은 납치범이 탔다. 위치는 강릉 서쪽 30km 지점. 다행히 이 무전은 관제센터와 속초공항 관제탑에 무사히 청취되었고 대한민국 공군은 납치 소식을 전해 들어 연료와 무장을 만재한 F5A 2대를 긴급 출격시켰다. 이 F5 2대는 15분 만에 납치된 포커 27과 조우했다. 제압과 희생. 휴전선 이남 20km 공군에서 발진시킨 F5 2대는 기체가 더 이상 북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납치된 여객기를 에워쌌다. 객실에서 몰래 조종실과 인터폰을 하던 최석자 씨와 최천일 씨는 기지를 발휘해 승객들에게 범인을 속이기 위해 크게 통곡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와 함께 북한 상공에 들어왔습니다. 이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증명서를 모두 찢어버리십시오 라는 거짓 기내 방송을 했다. 여기저기서 승객들이 통곡하자 최천일은 승객들을 달래는 척하면서 김상태에게 천천히 접근했다. 여기에 이강은 기장은 급하게 출격한 공군 F5를 북한군 전투기가 마중 나왔다고 속였다. F5는 대한민국 군이 1996년에 도입한 전투기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1971년까지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외형의 신형 기종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김상태는 이 전투기가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라는 것을 모른 채 정말 북한 전투기라고 믿었다. 김상태가 창밖의 F5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항공보안관 최천일과 수습 조종사 전명세가 즉시 권총을 뽑아 그를 저격했다. 김상태는 최천일이 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며 제압되었지만 그가 손에 들고 있던 폭탄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면서 점화되고 말았다. 이때 전명세가 달려들어 폭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으며 엎드렸고 그대로 기내 폭발이 일어났으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다만 스스로를 희생한 전명세는 왼팔과 오른다리를 잃는 중상을 당해 심한 출혈을 일으켰다.
만약 여기서 전명세가 폭탄을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이강은 기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이고 조종 장치들도 모조리 망가져 이 사건은 납북 미수 사건이 아니라 추락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김상태가 사살되었고 기적적으로 항공기가 공중분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객실이 파손되며 여합이 상실된 데다 조종계통이 손상된 탓에 이강은 기장은 기체를 급강하에 이륙한 지 1시간 11분이 지난 오후 2시 18분 고성군 현내면 초돌이 바닷가에 불시착했다. 속초에서 김포행 여객기였기 때문에 적은 연료만 주유했지만 예비 연료가 있었고 양 날개가 다 뜯겨나갈 정도로 거친 착륙이었기 때문에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으나 천만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 승객들은 대부분 가벼운 부상만 입었으나 폭탄을 몸으로 막았던 전명세 수습 조종사를 비롯해 이강은 기장, 객실 승무원 최석자 등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전명세 조종사는 비상 착륙 당시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으나 인근 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뒤 수술을 위해 구급차에 실려 서울로 이송되던 중 끝내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언은 탑승객이 다칠까봐 몸을 던졌다는 한마디였다. 수류탄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에게 총을 쏘아 제압을 시도했던 것은 너무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수습 조종사가 몸을 던져 희생하여 폭탄을 덮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거나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늦어 못했다면 기내 폭발로 인한 동체 파괴 후 추락으로 전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말을 맞을 수도 있었기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작전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납치범이 왼쪽 창밖을 내다보며 지상을 확인하는 순간 보안 관석에서 인터폰으로 기장에게 총을 쏠까요 하고 질문을 해왔다는데 그래서 기장도 굉장히 망설였다. 납치범을 사살한다 해도 그의 손아귀 힘이 풀려 폭탄이 안전핀을 놓친다면 기내 탑승자 모두가 끝장이라는 것을 기장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대의 어린 세대들이 보기에는 범인의 요구대로 일단 북한으로 가서 착륙한 뒤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외교 협상을 진행해 추후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았겠느냐고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남북관계나 북한 체제는 현재보다 훨씬 더 경직되어 있던 시대였다. 불과 2년 전인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당시에는 북한은 다음 해에서야 1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으며 그마저도 승객 7명, 승무원 4명 등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을 만큼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던 전적이 있다. 13개월 전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기장이나 보안관 등은 북으로 넘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가능성이 100%이니 북한으로 넘어가면 끝장이고 2판 4판의 작전을 감행해야 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비행기 자체가 이미 수류탄에 타격을 입고 오래 못 갈 상황이었던지라 예비 연료가 있었음에도 회항도 못하고 근처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했을 정도니 갑자기 북한 당국이 보살이 되었다 쳐도 연락해서 활주로를 빌리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했다. 납치범인 김상태는 당시 22세였고 무직으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삼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왜 여객기를 납치했는지는 그가 사살되었기 때문에 불명이지만 추측에 따르면 납북에 성공한 공작원들이 북한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 이후 중앙정보부와 군, 경찰이 김상태의 집을 수색했으나 간첩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으며 북한의 대남 도발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초기 고정 간첩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수사를 했었다. 1969년 6월부터 직업 없이 갑자기 윤택하게 살았고 행방도 알리지 않고 돌아다녔으며 북한의 비행장 위치 등 지리에 밝고 마청이 6.25 전쟁 때 월북하여 북한군이 된 정황 등으로 의심했다. 사제 수류탄을 만드는 법은 자기 집에 새를 든 청년에게 5,000원을 주고 배웠으며 소형 어선 엔진에서 사용하는 발동기 시동화약과 어린이 딱총용 화약으로 폭발물을 만들었다. 사건 이후 폭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기내 폭발을 오롯이 받아내 탑승자들을 모두 살리고 순직한 전명세 수습조종사는 사후 기장으로 추서되었다. 그의 시신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며 1등 보급 훈장과 함께 조종사 정복을 수여받았다. 장례식 때
그가 당시 대한항공 전무이사 전명섭의 친동생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강은 기장은 왼쪽 눈을 크게 다쳐 1.2 정도였던 시력이 0.3으로 나빠졌지만 치료 후 대한항공에 복귀하여 B727, DC-10, B747-200 등을 조종한 후 조종사로서 정년 퇴임하였다. 이강은 기장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건 당시의 승무원들의 이야기는 이념 선전이 강했던 1980년대 말까지 반공교육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시사점: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미수 사건은 항공기 납치 시도 중 하나였지만 기장의 기지로 인해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의 지속적인 납북 공작. 1958년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은 여러 차례 남한의 항공기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공작의 연장선으로 민간인을 이용한 심리전과 정치적 목적을 보여줍니다. 2. 항공보안의 중요성. 이후 항공기 내 보안 강화와 테러 대응 매뉴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 조종사의 기지와 책임감. 기장과 승무원의 빠른 판단과 용기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개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 미수 사건이 아니라 냉전시대 남북 대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